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요, 민법 판례에 대해서 판례 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문제집들을 판례집을 보면은 다 지문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요약집에 있는 것과 똑같아서 잘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는 다 본 것들인데 기억이 잘 안 되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교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오지선당으로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10월 29일 날 시험을 칠 때 오지선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지선당의 형태로 해가지고요, 문제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 판례를요,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공중교사가 우리가 지금 32년간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회 시험부터 우리가 작년 32회까지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 판례에 관한 내용만 묶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 좀 미흡한 것들은 다른 자격시험들이 있던 국가고시라든가 다른 자격시험 있죠. 그런 자격시험에 나왔던 지문 판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상당히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의 가지예요. 적당히 할 것인가, 완벽하게 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1차 때문에 고민하지, 1차 민법과 개론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이지 2차 과목 가지고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를 넉넉하게 합격할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다 2차 점수로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처음에 여러분요, 판례 강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홀수나 짝수만만 가지고 할까, 좀 양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론을 설명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민법 조문을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럼 민법은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민법은 조문을 해석하는 법학이거든요. 해석 법학.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민법 조문을 딱 정리하면은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찾아뵈가지고 조문을 가지고 저 민법을 한번 딱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딱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법 조문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판례하고 딱 조합을 하면은 완벽한 100%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판례 강의는 100%요. 민법 조문에 중요한 지문들이 다 들어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됐던 판례를 가지고 어떤 판례집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판례라고 해가지고 막 터무니없이 써놓은 판례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국가고시 자격시험에서 우리 시험이 10월 29일 제일 마지막에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쳤던 시험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기존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판례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충분히 출제 가능한 그런 것들만 선별하고 가장 기본적인 80%는 우리 공중교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로 계속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출제 근거를 반드시 옆에다 기록을 했어요. 알겠죠? 이것은 몇 회에 났던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록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는데요. 자, 이제 판례 특강의 특징은 뭐냐면 31회가 아니고 32회죠. 32회 작년까지죠. 32회까지 공중교사 민법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된 판례를 망라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에서 출제됐던 판례도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하고 출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존의 지문 방식의 판례 정리. 알겠죠? 그래서 1, 2, 3, 4, 5, 6, 100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지선다형 문제로 다시 구성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면서 문제를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지문 해설을 좀 풍부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민법 학습폭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알겠죠? 자꾸 해설을 보는 것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앞에 체화가 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되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항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뽑을 때
기출문제, 판례 문제 자료 뽑을 때 2개를 뽑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학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 학생들한테 기출문제집 2권 사라. 이렇게 얘기해. 왜 2권을 사랑하느냐? 한 권은 해설한 것을 정확하게 받았어라. 왜? 해설이 있어도 그런 거 말고 선생님이 직접 해설하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와닿으니까. 알겠죠? 그걸 옆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몇 번씩 보고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그것만 봐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때 이때는 뭐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했는데 이때는 왜 틀리다고 했는데 왜 맞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은 내가 민법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것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판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 자료를 판례 문제 자료를 2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정확하게 해설을 다시고 강의할 때 제대로 해설 보지 마시고 해설을 달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해설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 정답도 없는 거 그걸 보면서 1번은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틀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이걸 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것이 이해가 됐는지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를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집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죠.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연봉 요즘 부동산 잘 되는 동네는 보통 기본적으로 부동산 좀 잘한다? 연봉 1억이잖아요. 연봉 1억인데 문제집 한 권 2, 3만 원 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연봉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책을 한 권을 더 사가지고 알겠죠? 전혀 아무 노트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혼자 1번은 뭐 때문에 맞아? 뭐 때문에 틀려? 이렇게 해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 있고 암기도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요. 여러분 하시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해설이 풍부하게 되어 있지만 해설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요. 해설, 지문으로 된 해설을 보지 마시고 설명하는 해설을 들으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격시험의 가장 손쉬운 합격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알겠죠? 일단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돼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론과 문제와 판례 지문을 반복적으로 변형시켜서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시켜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문제를 가져오지 말고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 우리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를 좀 더 다르게 변형해.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알겠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스페셜에서 문제가 아주 잘 나온 게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출 응용 문제 3문제 4문제를 묶어서 한 문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꾸 우리가요 눈에 익숙한 지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자꾸 보여줘야 알겠죠? 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지문들을 암기하게 되고 눈에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 이론은 A야. 근데 문제는 전혀 B타입이야. 그럼 지금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사람한테 아주 큰 고충을 주는 거죠. 아주 로드로 그냥 콱콱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그냥 강의 듣다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알겠죠? 동일한 유형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반복돼야 돼.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강의 듣는 것하고 기출 문제 보는 것하고 응용 문제 보는 것하고 민법 판례 문제 보는 것하고 다 비슷해.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요, 어떻게 해서 변형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비슷한 유형의 것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암기가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7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 70점을 못 맞았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죠? 그렇게 되었는데 70점을 못 맞았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누구나 다 그것을 합격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스페셜 에듀의 학습 전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전략에 따라서 최단 기간 내 우리가요, 여러분 1년 안에 동차 합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페셜 에듀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습 전략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꿈이 아니고 그냥 10월 29일이 되면 당연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단 기간 내 합격을 위한 로드맵을 판례 강의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봤다. 응용 문제 풀었다. 그 다음에 판례 지문을 본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유형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자꾸 그것을 암기시켜 줘야 되죠. 왜? 시험이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이해되고 암기됐던 인풋,
그것이 아웃풋 출력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암기하냐고 자꾸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책을 놨다가 몇십 년을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쏟아 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줄 때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를 넣어준다. 그것은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유쾌하고 기분 좋게 점수도 올리면서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돈도 잘 버는 아주 이러한 삼위일체식 강의가 우리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요, 한번 판례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문제 보시면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요.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측 강행 규정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2019년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2번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죠. 그럼 봐.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강행 규정의 위반이라는 것은 판례가 대법원에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의미해. 효력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이란 말은 효력 규정 위반이죠. 그럼 뭐가 된다? 무효이죠. 그럼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성립 당시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요. 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주장해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는 행위이다. 틀렸죠?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우리가 이제 변호사 아닌 자죠. 이 변호사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돼.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또는요, 하나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면은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런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단 말이죠. 성공보수금 이것이 민사사건이면 그것은 유효, 형사사건이면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딱 이 두 가지 형태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항상 변호사 아닌 자 그럼 따지지 마. 그것은 무효이다. 알죠? 무효이다. 변호사가 그러면 그것은 잠시 고민해야 돼.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로부터 소송 당사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것은 103조의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것은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이다 이렇게. 자, 4번.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우리가 무효인지 효력이 제한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그것은 당의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죠. 사회통념에 관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의 약정이죠. 만약에 현재 이자율이 만약에 20%다. 그런데 이자가요 26%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가 초과가 됐죠? 6%. 알았죠? 이 초과된 이 6%의 이자의 지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이죠. 6%. 이것은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103조에 위반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러면 돈을 빌려주는 대주하고 채권자고 돈을 빌리는 차주하고 누가요? 우리가 이것을 비교를 한다고 저울에 올려놓고 그러면 대주의 무게가 더 무겁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대주가요, 우리가 20%인데 최고가 26%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체 이 사람도요, 20%면 20%를 넘는 이자로 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하긴 했는데 누가 더 잘못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너무나 힘드니까 빌린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대주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법을 비교해서 둘 다 잘못했지만 이 사람의 불법이 더 무겁다 이 말이죠. 따라서 20%를 넘는 6%의 이자의 지급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목적의 적법성이죠.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을 초과하여 맺은 분양계약은요 그 산정 기준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여러분 뭐냐면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원합의체예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란 말이죠. 분양전환 가격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은 나중에 이제 분양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럴 때요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초과했다가 하면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큰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초과해서 분양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을 초과한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의 하는 기본재산 처분. 항상 여러분요. 여기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니까 이것은 단속 규정에 가면 틀리죠.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건 여기는 공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또 한 번은 학교법인이라고도 나왔단 말이에요. 학교법인. 알죠? 이건 우리 기출문제죠. 21에 28에 이것은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그래서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 허가상은 그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속 규정이다. 틀린 것이에요. 자, 율락행이라는 술집에 의리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주인갑으로부터 선불금이죠. 우리가 율락행이 율락력 의리죠. 의리요 율락행이라고 해서 선불금을 받았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죠.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선불금은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그래서 불법 103조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했죠. 이것은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하죠. 초과는 중개수수료죠. 이 중개수수료가 저 한도가 얼마다? 한도가 100만 원인데 수수료가요. 130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30만 원. 이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돼. 초과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 없다.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죠. 이러면 우리가 직접 거래 아시죠? 의뢰인이 나한테 중개를 맡겼는데 내가 그걸 사버리죠. 이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3조 규정은 효력 규정이나 틀렸죠.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020년 변리사 시험이 나왔고요. 작년 우리 시험이 났다. 이 말이 32회 때요. 아시겠죠? 이것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다. 그것은 효력 규정이다. 아니고 단속 규정.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죠. 이것은 단속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3번은요. 농취증이죠. 우리가 이게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은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죠.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1억 원에 샀다 이 말이죠. 1억 원에. 이것은 뭐냐?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미달이란 말은 일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일부 불능. 그래서 다른 말로 수량 부족이죠. 다른 말로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 말이죠.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계약 체결사를 과할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알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이렇게 미달이란 말은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다.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틀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단속 규정에 해당하여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중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요. 4번은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를 하죠. 이것을 무등록 중개죠. 이 무등록 중개를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농지임대죠. 이건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건 법원행정고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중요하죠.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농지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단속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정답 5번이죠. 자,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죠.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첩계약의 대가죠. 우리가 첩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면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첩계약은 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죠. 그래서 103조 위반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을요 이전해 줬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당 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첩. 그래서 첩의 소유가 된다. 첩의 소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요 첩의 소유. 그러니까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은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첩이 소유가 된 것을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2번 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이죠. 본처의 사전 승인. 우리가 첩을 두라고 본처가 사전 승인을 했죠. 사전 승인에도 이것은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첩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첩 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징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을이라는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했어. 그러면서 첩 관계의 종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뭐냐? 너 나하고 첩을 그만두면 해지한다. 줬던 거 해지한다.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는 나하고 첩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첩계약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알겠죠? 첩을 그만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다? 이러면요, 약혼애물이죠. 약혼애물의 수수죠. 약혼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이죠.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알죠? 이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이게 무슨 말이냐? 혼인이 뭐냐? 혼인은 본계약이죠. 본계약이고요. 약혼은 뭐냐? 예약이죠. 예약이요. 그래서 약혼애물의 수수는 이 약혼애물이 뭐죠? 반지죠. 반지. 약혼 반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불성립하죠. 그러면 돌려줘야 돼. 알겠죠? 돌려주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혼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 보시고. 자, 4번요. 첩 관계를 해소하면서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요. 첩 관계를 해소한다. 이러면 첩 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만두는 것은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건 유효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 지급 이것을 생활비 지급이죠. 그것은 유효가 돼. 그것은 공소양속에 반한다. 이러면 공소양속을 말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공소양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소양속에 반한다. 틀렸어요. 그것은 유효이다. 그래서 첩 관계를 해소 그만두면서 생활비를 주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용서하느냐 아니고 여기 용서받는, 용서받는 대가로 이렇게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내가 지금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본처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요,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그러면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은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다시 잘못해서 당신이 나하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그때 당신은 알아서 처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고 나하고 같이 살게 된다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등기가 본처 앞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처가 처분할 때 나하고 상의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요, 임의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은 나하고 적어도 처분하려면 상의 정도는 하고 처분하라 이 말이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내가 또 잘못해서 이혼하기 전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동안이 아니고 용서받는 동안, 용서받는 대가로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 정답은요, 여기서 보면 3번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잘 봐봐.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여러분 항상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인데 동기죠. 동기는 주관적인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동기가 표시가 돼야 돼. 표시된 동기가 불법이다.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되고,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동기의 불법은 무효, 동기의 착오는 취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103조 위반이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의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 강박은요, 세 가지. 먼저 취소할 수 있는지, 강박이 무효가 되는지, 강박이요,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면 돼. 우리가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취소해.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강박행위가 극심하거나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돼야 돼.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지인이냐 비지인이 한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지인이 있는. 그래서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셋 중에 하나야.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느냐. 그럼 뭘 묻는 걸 봐야죠.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은 극심이나 박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효가 아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럼 무효죠. 무효가 아니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3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여기 있죠? 완전히 박탈. 우리가 강박은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강박에 의하여 증의 의사표시. 이런 봐봐. 강박은 세 가지라고 있다고 했죠. 강박은 세 가지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한다?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고, 박탈이나 극심한 말이 있다. 그것은 무효인 강박이고,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고. 알겠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 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뭐냐? 지인이거든요. 지인이가 결여됐다. 그럼 이것을 비진이다 이 말이죠. 진이가 없으니까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비진이 결여된 것이다. 그러면 틀렸지 이것은. 알죠? 결여된 것이다. 그러면 진이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것은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 다른 말로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는 말이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 둘 다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별것도 아닌 진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뭐라 쓴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그래봤죠.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진이가 결여됐다.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가 아니라고 해야 되죠.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데 결여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진이 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 틀렸죠. 5번은요.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에이토지로 대신 갚기 위해서 체결한 대물변제죠. 잘 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죠.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을 할 수 없어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빌렸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도박자금의 변제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도박자금을 갚기 위해서 갑의 에이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이것을 변제약정이죠. 변제를 하기 위해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계약만 했죠. 계약, 그것은 무효가 돼. 계약만은 무효가 돼. 여기서는요, 도박자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박자금을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건물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갑이 이것을 이 1억 원을 갚을 목적으로 을한테요 등기를 해주죠. 등기. 그러면 갑은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 못해. 알겠죠? 이미 이전된 것은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못해. 그래서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갑이 을한테요 도박자금 1억 원을 빌려. 그리고 자기 건물에다가 갑의 건물에다가 을을 위해서 저당권을 잡아줘. 저당권. 이 저당권은 완전한 권리가 을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은 이 을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경우다? 그것은 뭐죠? 이미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하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A토지로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대물 변제 계약만 했다. 계약만 했죠. 아직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니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요, 6번이죠? 자, 여기 아직 하나 남았나요? 자, 6번이죠? 저기 보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 이러면요, 공무원이죠. 공무원한테는 청탁할 수 있는데 부정한 청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 뒤에가 돈, 대가, 반대급부, 돈. 이런 게 나와야 돼. 이건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죠. 금전.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뒤에가 대가, 반대급부, 돈이란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진정서를 취할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했다. 다 그것은 무효가 돼. 아시겠죠? 2번은요. 여기 나오죠. 진정서를 제출 후 진정서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알겠죠? 돈이 관계되죠. 돈.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여기서 공서양속은 공서양속 위반이다. 선량한 풍속이죠.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를 공적인 질서죠. 그래서 공서라고 그래. 그래서 공서양속에 반한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 이런 변호사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가 그러면은 성공보수금 약정이라는 말이 있나 봐.
그래서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 알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변호사 아닌 자 그랬죠? 아닌 자?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103조 위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로 소송 당사자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이다. 틀렸죠? 103조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 이렇게. 불법 밀수에 사용된지라고 하면서 금원을 대출하죠. 그래서 이걸 뭐다? 밀수자금을 줬죠. 밀수자금. 그것은 103조 위반. 알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로 진술하면서 돈 주기로 해서 돈을 받기로 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해서 돈을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집행, 진정서를 취하,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대가로 주죠. 대가 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7번은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취할 목적, 부정취득할 목적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죠.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사기라고 하죠. 소송에서 이건 또 달라. 이러면 증언의 대가죠. 이러면 증언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이것은 유효예요. 그것을 넘는 대가, 이것을 초과라고 그래요. 초과하면 이 부분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알겠죠? 그래서 용인되는 수준, 그것은 유효예요.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것, 초과하는 것, 그것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틀렸어. 그것만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의 대가가 딱 나오면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초과냐 용인이냐 그걸 보라고. 알겠죠? 키워드니까. 여기 봐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는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해당해.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요 평생을 등 돌리고 말 한마디 않고 각자 방을 쓰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서로가 좋은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을 끌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보면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 법에서 혼인과 이혼을 둘 다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내가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일생 동안 중개업을 개업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두 가지 비교하죠. 이거 두 가지는 일정 기간. 아까 우리 했었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동안이 아니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는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정 기간이면 내가 회사가 3년 동안 유학을 보내줬어. 그러면 기후에서 적어도 3년 동안 유학 보내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라 이 말이죠. 평생 동안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것은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 그래서 무효다. 틀렸죠. 5번은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악이죠. 매도인의 배명이 가장 중요한 건 적극가담이죠. 이 적극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적극가담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해당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한번 볼까요? 자, 8번은요. 과도하게, 이러면 봐. 우리 위약벌 약정하잖아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위약벌 약정은 유효해요. 그런데 과도하게 중한 이 말이 있을 때 무효가 돼. 위약벌 약정 원칙 유효해요. 유효. 그런데 과도하게 중한 이런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무효이다.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이죠. 봐봐. 여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이죠. 그러면 비자금 자체는 반사회적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이에요. 그런데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게 숨기기 위해서 임치.
임치, 맡겼다 이 말이죠. 맡긴 거 이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은 두 가지예요. 알았죠? 비자금을 거뒀다, 그것은 무효. 비자금을 숨겼다, 남한테 숨겼다, 그것은 유효. 알죠? 103조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 변호사가, 여러분 변호사 나왔네, 변호사. 그럼 여기서 딱 보라고 그랬죠? 변호사 아닌 자가 무조건 무효. 알겠죠?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그랬죠? 그럼 이제 봐야 돼.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그걸 봐야 돼.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은 성공보소금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소금 약정은 무효. 그래서 민사냐 형사냐를 봐야 돼. 여러분 민사는 민사사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이게요. 봐봐. 여기 15의 추가 막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건 국가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 사익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작권을 설정을 했다. 투기의 목적, 투기 다 개인의 이익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알겠죠. 허위의 가장 근저작권이죠. 가장 근저작권 자체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무효인데 반환을 청구를 못 해요. 그런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는 가장이죠. 가장 근저작권 설정 등기했다.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는 무효인데 이것은 103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103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뭘 한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허위의 근저작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사익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명의시탁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5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 이걸 다운계약서죠.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양도세는 보통 2년 안에 건물을 넘기면 양도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어떡하냐. 갑이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 넘길 때 1년 6개월 만에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냐. 6개월 있다가 등기를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가져가면 안 돼. 이 말이죠. 이것은 갑이 양도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것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다하게 중요한 무효이죠. 그 다음에 비자금은 무효인데 은닉하게 해서 임차한 것은 무효가 아니죠. 민사사건이죠. 그것은 무효가 아니죠.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103조 위반이 아니죠. 허위의 근저작권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요.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